그 야스퍼스도 알아요. 야스퍼스가 니체가 기독교라는 책에서 뭐라 쓰냐면 니체가 A라고 말했다가 다음 문장에서 B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A를 반박해버려 지가. 이게 데리다가 쓴 에프롱이란 책이에요. 니체 문체 다룬 책인데 여러분들이 니체는 A라고 고정시켜버리잖아요. 니체가 반박해버린다니까요. 니체는 A, B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직물 속에서, 이 직물은 텍스트입니다. 니체는 직물 속에서 다소 길을 잃는데 이는 자신을 통해 생성된 고르지 않은 거미집에서 길을 잃은 거미와 같다. 니체가 지 텍스트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독자가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 니체가 본인 텍스트에서 길을 잃는데요. 데리다가 봤을 때 니체의 문체가 그렇습니다. 데리다가 뭐라 하냐면요, 그리스어에서 상반되는 단어인데요, 하나의 단어에 담겨있는 게 있어요. 파르마콘이 그렇고요. 파르마콘, 그 소크라테스가 독당근즙을 먹고 죽잖아요. 독약이라는 말이 파르마콘이에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게 치료하는 약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약과 약이 같은 단어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가 파르마콘 얘기도 하죠. 그리고 휘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휘맨이 뭐냐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성관계라는 뜻이 있는데요, 반대로 천연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혀 상반되는 단어가 한 단어에 담겨있는 거예요. 니체가 이래요. 니체가 이렇습니다. 니체의 문체가 이렇다니까요. 이는 자신을 통해 생성된 고르지 않은 거미집에서 길을 잃은 거미와 같다. 니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미 또는 여러 거미는 니체의 거미, 로트레앙ung의 거미, 말라름의 거미, 프로이트와 아브라함의 거미들이다. 니체는 그런 거세된 여성이었고 그런 여성을 두려워했다. 니체는 그런 거세야 하는 여성이었고, 남근, 그리스어로 팔로스, 남자의 남근이요. 그 독일어에서 발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슈테인인데, 슈테인 이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발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는 게 슈테인이에요. 근데 무언가 세운다는 거, 질서 잡힌다는 거. 그래서 남자의 남근은요 질서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이거 락강한테 똑같죠. 근데 니체는요 그런 질서를 상실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데리다가 봤을 때. 그리고 그런 여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붕괴시키는 여성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니체는 그런 거세하는 여성이었고 질서를 파괴시키는 여성이었고, 니체 문체가요 그런 여성을, 거세하는 여성을 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체는 그런 긍정적인 여성이었고 그런 여성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니체의 모든 텍스트 안에서는요 이러한 뉘앙스가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의 텍스트는요 니체 본인조차 자신의 텍스트 안에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니체를 어떻게 규정해요? 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여성의 본질은 없다. 그러니까 니체는 여성 혐오자였지만 누구보다 더 여성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여성의 본질은 없다. 본질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간격을 만들고 스스로에게서도 멀어지기 때문이다. 여성은 모든 본질, 모든 실체, 그리고 모든 특성을 목적 없이, 기저 없이 근본부터 삼키고 휘게 한다. 여기 눈먼 어두운 철학적 담화는 파멸에 빠지고 만다. 여성에 대한 진리는 없지만 진리에 대한 심오한 간격, 이 비진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니체의 진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혹이 왜 생기나요? 거리 때문이에요. 매혹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리 자체가 매혹이에요. 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매혹이 있는 겁니다. 니체의 글쓰기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독자로부터 멀어져요. 니체는 그렇습니다. 니체를 여러분이 읽잖아요. 비극의 탄생부터 쭉 읽잖아요. 여러분이 가까워질까 니체한테 계속 멀어진다니까요. 왜? 니체의 글쓰기 여성적이니까요. 여성은 진리에 대한 비진리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니체의 문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편하게 잡은 서문에서 쓴 거예요. 진리가 여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떠한가? 모든 철학자가 독단주의자였을 경우, 이렇게 나가요. 도그마티커입니다. 도그마티커. 도그마라는 게 그리스어 독사에서 왔는데요. 패러독스 있죠. 독스가 독사입니다. 의견, 믿음, 신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독사가요. 패러독스는 뭐예요? 파라독소스예요. 그리스어로 파라독소스. 파라가 뭐냐면 반하여 이 뜻이거든요. 패러독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믿음에 반하다 이런 뜻. 그래서 역설로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독사라는 말에서 도그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도그마 똑같습니다. 믿음, 신념, 의견이에요. 근데 도그마티커예요. 독단주의자입니다. 모든 철학자가 니체가 독단주의자예요. 왜일까요? 지 편견으로 철학하고 있으니까요. 칸트는 세계를 어떻게 봤어요? 물 자체의 현상으로 봤죠. 칸트의 편견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니체가 이 책에서. 근데 이겁니다. 모든 철학자가 그러한 독단주의였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의지와 표상으로 봤어요. 그것이 쇼펜하우어의 해석이에요. 쇼펜하우어의 편견이에요. 근데 지금 니체가 진리를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모든 철학자가 독단주의자였을 경우 그들이 여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혐의는 근거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여성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진리에, 여자라는 진리에 접근할 때 가졌던 소름 끼칠 정도의 진지함과 서툴고 주제 넘은 자신감이 바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졸렬하고 부적당했다는 혐의는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니체 이전까지 모든 철학자는 진리를 소나기에 질려했다고요. 니체는 어떻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여성은 붙잡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간다고요.